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지역 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 시리즈 두 도시 이야기를 맡은 황기은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도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역사에서 활발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활동의 중심지였던 동시에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두 도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곧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두 도시는 지도로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모스크바는 동쪽 내륙 지역에, 페테르부르크는 현재 러시아 국도의 거의 끝 핀란드만에 세워진 항구 도시죠. 모스크바가 크레므를 중심으로 햇살처럼 도로가 뻗어나간 동심원 모양의 도시로 방사형과 원형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면, 페테르부르크는 도로가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바실리옙스키 섬은 마치 자를 대고 그린 듯이 반듯한 직선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도시이고 페테르부르크는 계획되어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모스크바강과 네글린나야강 두 강의 합류 지점에 성당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들이 세워지고 그 주변부를 원형 성곽으로 둘러싼 전형적인 요새 도시입니다. 크레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붉은색 벽돌의 성체, 다시 말해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머무는 대통령궁과 옛날에 황제들이 대관식을 올렸던 우스펜스키 사원 등의 건축물이 모여있는 장소를 지칭하죠. 또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러시아 정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크레물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서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 수즈달, 프스코프, 카잔, 노브고로드 등은 모두 중심부에 크레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크레물을 중심으로 정착지는 동심원으로 확대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중세 도시처럼 여러 도로들이 인근 지역과 중심을 동맥처럼 연결합니다. 모스크바가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것은 1147년입니다. 당시 러시아라는 나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이 크고 작은 여러 공국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수즈달 공우인 유리 돌고루키가 자신의 동맹자에게 형제여 내게로 모스코프로 오시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4세기까지 모스크바는 러시아에서 그리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325년 수자 대주교가 모스크바의 거처를 잡으면서 모스크바는 러시아 지역의 종교적 수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타타르족과 폴란드군 등 외세의 침략 또는 러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던 이웃 공우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도시는 튼튼한 방어벽이 필요했습니다. 크레물 성벽은 1339년에는 튼튼한 나무벽으로 세워졌고 1367년에는 백석 회암으로 세워졌으며 그리고 1485년엔 이탈리아 건축의 영향을 받아 붉은 벽돌로 개축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물 성벽과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17세기 즈음에는 크레물의 방어 기능이 필요 없어지면서 특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크레물 성벽을 하얗게 칠하고는 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레물의 성곽 건설은 러시아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모스크바를 나타내는 상징적 이미지가 되기도 했고요. 이후 러시아 지역의 많은 성곽이 이 크레물을 모델로 해서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크레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구역을 방어할 성벽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우스 메리안의 17세기 모스크바 지도를 보면 크레물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크레물역, 현재의 붉은 광장 너머 구역은 키타이 고로드라고 불리는데 이곳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로드는 도시라는 뜻인데 본래 성벽에 둘러싸인 공간을 고로드라고 불렀습니다. 크레물과 함께 오래된 역사지구 중 하나로
키타이고로드는 주로 장사꾼과 장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 지역이었고 번화한 상업지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의 바깥 부분은 벨르이고로드라고 불렸는데요. 주로 귀족과 그들의 일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토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으나 몽골 타타르족 중 하나인 크림칸국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1591년 벽돌 방어벽으로 대체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8년 모스크바 호흘롭스키 광장에서 발견된 그 성벽의 잔재입니다. 이곳이 바로 동심원의 두 번째 원이자 오늘날 첫 번째 순환도로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의 제일 바깥 부분은 제물얀느이 고로드라고 하는데 이곳 또한 1640년대의 나무 방어벽으로 둘러싸여집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스크바 동심원의 세 번째 원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 제국이 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모스크바가 직접적으로 공격받는 일은 적어지죠.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면 벨르이고로드와 세밀얀느이고로드 방어벽은 대부분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12년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대화재가 도시 전체를 휩쓸었죠. 나폴레옹 전쟁 후 도시를 재건하면서 남아있는 성벽을 허물고 토성을 메우면서 이 성벽이 있던 자리에 가로수길이 탄생합니다. 벨르이고로드 성벽 자리는 불바르의 콜초,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가로수길 환상도로가 되었습니다. 대화재로 전소된 건축물을 보기 좋게 가지런히 재정렬하여 시야가 탁 트이고 초록이 가득했기 때문에 불바르의 콜초는 매우 인기 있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세밀얀느이 고로드 방벽 자리는 가로수길과 광장이 이어지는 사도보예 콜초가 되었죠. 여기서 사도보예는 정원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비된 넓은 도로에 곳곳에 녹지가 존재하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 소비에트 시기 모스크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세 도시의 방어벽과 근대 도시의 넓은 산책로를 유지하기는 무리였습니다. 키타이고로드의 성벽도 대부분 이때 철거됩니다. 사도보의 콜초, 정원길, 환상도로는 자동차 도로로 대체됩니다. 사도보의, 즉 정원이라는 의미는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서울, 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중세 도시가 성장하면서 겪는 현상이기는 하죠. 그리고 1960년대 더 큰 동심원이 모스크바를 둘러싸게 됩니다. 세 번째 순환도로인 자동차용 대환상도로와 네 번째 순환도로인 모스크바 순환도로가 생깁니다. 이 순환도로는 총 100k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고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모스크바 순환도로는 도시의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즉, 지도에서 보이는 이 동심원 도로들은 본래 도시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이었던 동시에 모스크바가 점차 경계선을 확장해온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원형 도시가 아닙니다. 2011년 모스크바시는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과 중심부 교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확장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남서쪽 부분을 모스크바시의 일부로 영입한 것이죠. 그렇게 약 14만 헥타르가 모스크바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스크바시는 약 25만 헥타르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의 면적은 약 6만 헥타르 정도랍니다. 모스크바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하지만 부동산 문제나 교통체증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크렘을은 모스크바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대적인 중심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도로는 크렘을을 향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물리적으로든 은유적으로든 크렘을 근처에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한 모스크바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교통 대란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크렘을과 동심원 구조는 자연적으로 확장하고 발전한 도시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지나친 중앙 집권적 정치 구조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